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제 말하는 거 잘 들리시면, 네, 잘 들린 숫자 1 좀 한 번만 적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면은 숫자 1을 한번 쭉 적어봐 주세요. 지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현재, 네, 26명 이상이 쭉 들어와 있네요. 네, 네, 이용주님,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다라고, 어, 글까지 써주셨네요. 네. 이다희님은 일을 여러 번 써주셨고요. 시영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다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볼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좀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의 갭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들은 미리 좀 올려놔 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글을 보고 어,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마 그 취업 준비 하시느라고 네, 많이 어떤 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또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취업이니까요. 또 이제 좀 좌절도 좀 겪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보다 어떤 채용에 대한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여기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반신반의하면서 도전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보다 우선 채용이 올해 지금 이 코로나가 오는 이 상황에서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지금 오늘 명단을 봤어요. 대부분 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일단 채용 규모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 많은 분들을 좀 만나면서 많이 그 지금 취업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는 하는데 예전만큼의 어떤 의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채용이 준 만큼 지원하고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줄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그 비율이죠. 지원하는 비율로 보게 되면 어떻게 비슷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5명 뽑았던 데서 1명을 뽑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100명을 만약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한 10명, 한 8명 뭐 이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기특하게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원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 굳이 이렇게 대기업을 비교해 볼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학기 때 그 취업을 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랑 한 2년을 같이 준비했어. 2년 넘게 준비했죠.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삼성에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진짜 실제 계속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고 또 떨어져 또 지원하고 했어요. 근데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붙었어요. 상반기에. 왜 붙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저도 보면서 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떨어지던 친구가 붙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일단 보세요. 면접을 보는 데서도 간소화, 인적성도 간소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어떤 디테일하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졌던 거예요. 자, 이 친구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전에 보려고 했던 어떤 그 역량이나 혹은 그 안에서 보고자 했던 그 회사에서 체크하자고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체크가 잘 안 됩니다. 즉 되게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많이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어, 네. 쭉 이제 그 댓글들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면서 좀 보고 진행을 할 텐데요.
이런 게 올라왔네요. 자소서 쓸 때 기업 분석을 얼마나 할애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기업 뉴스와 관련 산업 보고서 찾아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기업 분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그쵸? 어디까지 파야 되는지, 그리고 도중에 어떤 내용을 꺼내 와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게 되게 궁금할 텐데요. 앞으로 이제 1시간이죠. 50분 동안 하는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기업 분석은 내가 꽂히는 게 하나가 딱 나왔다. 오, 이거 괜찮네? 홈페이지보다 이 제품 괜찮네? 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셔도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뉴스도 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량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조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한 일주일 내외 남았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쵸? 그러면 한 2, 3일 기업 분석하고 하루 이틀 자소서 써서 낸다. 오, 이것도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되게 힘든 부분일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A라는 병원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해요. 병원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환자를 대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 가지들 중에. 그렇죠. 요거 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시는 거예요. 깊게 파서 현재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세스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즉 뭐냐면 매번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한 군데 두 군데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회사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기업 분석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업 분석을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좀 또 상이하겠죠? 실제 기업 분석 그 자소서를 쓰기 전에 기업 분석은 요것만 나오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왜?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가장 큰 목적은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잖아요. 왜? 성장 과정이나 성격이나 직무 경험은 회사를 몰라도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지원 동기, 특히 입사와 포부 이 두 가지 파트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 이름 이런 거 없이는 작성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맷이 있어요. 뭐 구조화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주시는 게 바로 기업 분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니까 제가 실은 명단 오늘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을 좀 보기도 했어요. 명단을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그 여러분들의 직종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직무?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궁금한 거를 미리 채팅창에 좀 올려놔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은 이제 50명이 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죠.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병원이든 자영업이든 마케팅이든 해외 영업이든 소프트웨어 개발이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것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것들은 미리 좀 올려놔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을 좀 잡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게 없으면은 제가 준비한 대로 이제부터는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업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기업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있죠? 네. 상장해 놓은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쵸, 관련 뉴스나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장하지 않은 회사, 즉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인데 규모가 작거나 혹은 아직 이제 막 커나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적어야 되나요? 음,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고 기업 분석을 했으면 면접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면은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원 동기는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는 회사에서 어떤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서비스와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결을 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게 가장 크게 좋겠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 A라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B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B라는 제품에는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러한 장점은 앞으로 이렇게 키워가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단점은 이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이러이러한 게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이 회사에 어떤 업무, 성과 혹은 그거 이외에 해줄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멘트로 정리가 되시면 끝납니다. 실은 이게 지원 동기이자 그죠? 나중에 면접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구조화된 방법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시면? 네. 안 궁금하면 그 뒤로 그냥 넘어가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화에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업 분석을 해서 기업에 대한 제품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뭐 서비스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자, 자기소개서적인 측면하고 면접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게요. 자, 지원 동기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기업 분석을 해서 여기까지 조사를 하시면 돼요. 하나의 서비스든 제품이든 구분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구분해 주시고요. 장점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 자, 거기에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직무 안에서의 역할. 이게 뭐예요? 기업 분석을 통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만드신 겁니다. 구조한 거예요. 즉 어떤 제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시고요. 장점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 단점에 대한 보완 방법까지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구조화돼서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특히 지원 동기와 가장 연결을 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 한 가지가 면접에서도 이렇게 나오겠죠. 도대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기업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은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의 제품에는 A, B, C, D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서 A 제품과 B 제품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반면에 C하고 D는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안 되는 이런 매출적인 부분이나 제품의 서비스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즉 직무에서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가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원 동기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왜 자꾸 기업 분석 얘기인데 지원 동기 얘기고 면접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업 분석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과정 없이 자소서 안 나오고요. 기업 분석 없이 면접 못 갑니다. 면접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골로 가죠. 골로 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소서는 어영부영 쓰다가 붙으면 붙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보폭이 많은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 제품, 재화, 서비스, 어떤 것들에 대한 그에 대한 장단점, 여기까지는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냐면 훌륭한 인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얘기했죠. 도대체 어디까지 깊이 있게 파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이버 기사글에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기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 이름 하나만 쳐보시면 몇 개의 기사가 뜨냐면 최소한 100개 이상이 떠요. 그쵸? 네이버 기사 1번에서 10번까지. 그쵸? 쭉 줄로 하면 뉴스만 봐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뉴스들의 절반 이상은 중복되는 기사라는 얘기죠. 이런 데서 오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이거 또 같은 기사네, 또 같은 기사인데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뭘 봐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업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나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일 이유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가서 직접 해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해봤으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내 생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10개의 기사를 통해 보든 100개의 기사를 통해 보든 이 회사는 이렇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깨달음이나 방법까지 이야기를만 해주셔도 기업 분석은 잘 하고 계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쭉 보니까 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궁금한 것들은 조금 이제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해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쵸? 우리 이용주님 거부터는 제가 조금 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기업 분석 챕터를 제가 좀 더 방법들을 이야기해야 돼서요. 꼭 잊지 않고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용주 학생들, 용주님도 이거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 분석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그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겠죠. 홈페이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안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인터넷만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야기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쵸? 이거 모두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텐데요. 전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고민하겠지만 기업 분석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조사, 데이터를 이만큼 모아놨으면 그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용을 어떻게 해요? 함축해서 내 이야기로만 나오시면 돼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근데 그거 틀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조사해 왔는지가 그게 더 궁금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 좀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기업 해당하는 기업의 그렇죠. 채용 사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 다양한 직무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일반적인 그 직무 같은 경우에는 네, 잠시만요. 화면 전 혹시 여러분 PPT가 혹시 안 보이시나요? 네, 화면 전환. 네, 제가 여러분들의 PPT를 안 보여드리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겁니다. 네, PPT를 좀 우선은 좀 다시 정리를 하고 네, 안 보였군요. 네,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저 혼자 또 진행했네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알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 이제부터 볼게요. 네, 이젠 잘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시면 혹시 대답 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숫자 1 좀 한번 적어봐 주세요. 네, 네, 김태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보이시니까. 네, 보여요. 네, 보입니다. 다행히 보이시네요. 네, 쭉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쭉 다 올려주시네요. 그러면 계속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채용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기업이 큰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대기업 안 갈 거고 중견기업 갈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우선은 기업에 대한 인터넷 안에 있는 정보는 대기업부터 조사를 해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없어요. 자료 조사가 없어요. 자, 중견이나 중소기업 이렇게 약간 그 용준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대학병원 가려고 해요. 대학병원 가려고 하는데 그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다시 얘기할게요. 중견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해. 적어도 여기 동네 가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동네에서 병원에서 뭘 하는지는 알고 싶어. 적어도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별 내용들도 없어. 그러면 그냥 쓸 거예요?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병원을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큰 기업부터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기본으로 하셔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보가 없습니다. 중견기업 갈 거예요, 중소기업 갈 거예요. 찾아보세요. 정보가 얼마나 있나.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자, 제가 CJ 그 채용 사이트에서 이걸 좀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직무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직무 소개를 해놨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 소개와 밑에 보시면 직무 소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지식, 기술, 일반적인 태도. 즉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 기술, 태도적인 측면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좀 조사를 해서 가지고 내려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장을 다 기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문장 한 문장만 조금 가지고 오셔서 세분화 하시는 거예요. 기업 분석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취업 못해요. 취업 못합니다. 왜요? 실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잘 모르고 날마다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까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뭐 하는 데인지는 기본적으로 한 30초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또 하나 홈페이지예요. 제가 클릭을 하면 넘어가게끔 해놨는데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뒤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하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쭉 있으면 경영 지원 이렇게 쭉쭉 다 직무에 대해서 쭉 있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기업 분석하는데 직무 얘기하나요?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은 하나입니다. 따로 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는 어떤 일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게 파악이 되시면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본다고 해서 대기업 홈페이지를 본다고 해서 기업의 주요 이슈만 볼 게 아니고 산업만 볼 게 아니고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 분명히 이 친구들도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들어가 보니까 뻔한 내용들 많이 적어 놨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뻔한 내용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건데 거기다 그렇게 민감한 내용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민원 걸리면 이제 민원 들어가고 그러면 서로 곤란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써놓되 그 안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놓아야 되고요. 왜? 그래야 얘네들이 원하는 사람 제발 이런 사람만 지원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위에 올려놨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일반적인 홈페이지 내용이네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안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고요.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두 번씩 꼭 천천히 좀 읽어보신 다음에 그 안에서 필요한 게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꼼꼼하게 두 번만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인사직무예요. 인사직무에서 필요한 게 보니까 분석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상 능력, 데이터 가공, 분석,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의 꼭지만 가져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잘 나왔습니다. 실은 방금 전에 CJ와 한화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조사 내용들만 좀 보셔도 직무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도 볼 수가 있어요. 몇 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긴 농심입니다. 농심에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직무 분석, 그죠? 그 해당하는 그 농심이니까 농심에 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다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직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도 제일 중요한 멘트가 있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멘트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어떤 상품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무조건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본인의 인적성, 그 다음에 지식, 능력, 경험이 지원하려는 직무에 적합한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 본인이 평소 생각하던 직무의 업무 내용과 소개한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쵸? 일반적으로 TV에서 봤던 내용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하고의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선택한 직무를 통해 조직 성과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자, 무엇을 네가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죠. 그쵸? 네가 들어와서 뭐 해줄래? 결국에는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 사업에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채용 공고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직무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 하고요. 전공에서는 이런 우리 전공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크게 지원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SK죠? SK에서는 주로 이제 전공이 이공계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거예요. 왜냐면 SK 하이닉스니까요. 뭐 회로 설계나 기구 설계,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좀 주요한 용어나 언어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LG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그 채용과 관련돼서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다른 어떤 사이트들보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대표 직무 상세 보기, 무슨 일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맡은 업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이트에 대해서 돌아다니기 싫으시면은 특히 이제 뭐 직무와 그다음에 LG그룹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LG 커리어스에 들어가시면 직무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자꾸 얘기하시는데 중견하고 중소기업 갈 거라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는 거라고요. 직무 정보가 없다니까? 기업 정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런 1차 기업, 그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을 여러분들 1차 밴드라고 하죠. 1차 밴드를 더 지원하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크넷을 많이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적인 해당 직무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좀 여긴 저가 봐도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만 좀 들어와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이트,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보면은 잡이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 여기 취업 전략에서 잡이룸 직무사전 하면은 각각의 직무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지 클릭을 하면 나오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 직무 역량을 일단은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셔서 회사에 지원해서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즉 기업 분석을 하면서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가면서요. 회사의 산업적인 부분과 서비스적인 부분을 이해하신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직무 파트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그게 기업 분석의 종점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까지 어떤 자료를 여러 가지 모으는 거는 이거는 기업에 대한 조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에 대한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까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뭐라고요? 네, 그게 이제 기업 분석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뭐 직무 분석은 뭐 이런 스펙업이나 이런 사이트도 있겠고요. 그동안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잡코리아 많이 보실 겁니다. 그쵸? 잡코리아 많이 들어가 보시거나 뭐 사람인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얘네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1400개나 올려놨죠. 중견이나 대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내용 좀 괜찮습니다. 좀 활용을 해도 괜찮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다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하는 건 아니고 기초적인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로 무엇을 더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잡코리아 기업 분석 자료는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거 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잡코리아에서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인터뷰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병원에서부터 여러분 미디어라든지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직무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보시면 경영, 기획, 마케팅, 영업, IT, 소프트웨어 등등 다 그렇죠? 직무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직무별로 해서 꼭 좀 이 인터뷰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즉 선생님 그 인터뷰 기업 분석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인터넷 안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홈페이지, 두 번째 직무, 즉 직업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 그쵸? 그 다음에 또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다트나 이런 사이트들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즉 내가 중견이나 즉 산업 자체가 크지 않은 곳에 가게 되면 솔직히 다트에 대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 정보 사이트예요. 다트라는 거는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은 구분을 해야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회사가 한 5명,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야. 근데 꽤 괜찮은 회사야. 라고 했을 땐 홈페이지를 좀 더 파시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좀 중견기업 이상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올라와 있는 여기 사이트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저 그 사이트 알아요.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럼 거기서 뭘 가져와야 되는지는 아세요? 그쵸? 그게 이해가 안 가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금융감독원 사이트는 잠시 후에 제가 맨 마지막에 좀 할게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 좀 한번 보고 다른 것부터 먼저 좀 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맨 마지막에 이야기에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에듀스라든지 자플래닛,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얘네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좀 취향이라든지 유료 결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선택권을 갖고 좀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나는 선생님 돈 들이기 싫다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뭘 볼 거냐면, 자 우선은 좀 저기부터 볼게요. 네이버 증권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부터 볼게요. 왜 갑자기 네이버 증권을 가야 되나요? 이거를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좀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들을 여기서는 한번 나올 테니까요. 자, 여기 쭉 있으니까 다른 데 가기 힘드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기업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 있으시면 한번 올려봐 보세요. 그러면 그 기업 위주로 좀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회사 좀 한번 분석을 같이 한번 찾아보아 주시죠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의 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알려주실 때까지만 기다려보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핫하니까 여기 삼성전자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꼭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주가가 있어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봤더니 저점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카카오 게임, 네, 가장 핫한 곳이죠. 네, 카카오 게임즈가 있네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우선은 주가가 요번에 상장이 됐죠. 그쵸? 네, 환전도 있고 환전도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보세요. 카카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지금 주가가 쭉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살짝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상장된 지가 지금 며칠이 안 됐어요. 그죠? 일주일 걸로 보게 되면 신규 상장을 그저께 했습니다. 야, 이게 한 이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주식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올라갔으면 올라간 이유가 있고요. 내려갔으면 내려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면 하루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하루로 보는 게 아니고 3개월이나 혹은 일주일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내려갔었는지에 대한 저점에 대한 분석하고 왜 올라갔었는지에 대한 고점에서의 그 시점에서의 뉴스들을 분석해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럼 올라갔으면 뭐 때문에 올라갔고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왜 떨어졌는지 그것만 분석하셔도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현재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저희가 신규 상장을 하면서 주변에 어떤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에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슈로 현재 지금 어떤 그 관심을 받았고요. 그 후에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현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 정체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 분석을 하는 거 말씀드렸죠. 카카오 게임즈에 뭐 어떤 게임들이 있고 뭘 얼마가 있고 이걸 다 분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다 얘기하실 시간도 없고요. 써야 될 분량도 자소서에서도 그만큼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내가 예를 들면은 카카오 게임즈에 솔직히 제가 어떤 게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게임들 중에 하나만 갖고 들이다 패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게임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살짝 밑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분석 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밑에 볼게요. 좀 봤더니 이 뉴스가 있습니다. 이 뉴스 아까 네이버 뉴스 보지 말라면서요. 네, 네이버 뉴스는 중복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보지 마시는데 이 증권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관련된 뉴스를 같이 한데 묶어놨어요. 관련된 뉴스를 한데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권사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뉴스들을 한데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볼게요. 지금 게임즈 뉴스까지 맞습니까? 좀 밑에 보게 되면 자, 기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이게 갑자기 매출이나 매출이나 여기 보시면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회사 회장이 돈 갖고 튀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상장 회사들은 별로 망할 일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당장 들어가도 잘릴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즉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검색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뭘 검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팀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재무 분석, 즉 영업이나 매출이나 단기이익 이런 것들은 숫자는 달달달달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 이외의 직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구나, 올라갔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깊이 있게 다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며칠 안에 한 1, 2주 안에 자소서 쓰는 그 기간 안에 이걸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뉴스는 어디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 더존 비주얼 R 서포트 안랩 한글과 컴퓨터 등등 여기 있죠. 얘네들은 뭐죠? 경쟁사잖아요. 경쟁사예요. 동일업계예요. 동일업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카오 게임즈를 쓴다고 하면은 이 옆에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써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같이 분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기업을 분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기업을 분석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죠. 자, 만약에 게임즈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물어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카카오 게임즈 말고 뭐 넥슨이든 뭐 여기 뭐 다른 기업 뭐 게임회사 지원 안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원 안 했을까요? 그 안 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안 했다고 했던 게. 볼게요. 그 아산병원 있고 삼산병원 있어요. 물론 이 정도까지가 가면 좋겠죠. 근데 아산병원 지원하면서 삼성병원 안 썼다고 하면은 믿을까요? 설령 안 썼다고 하더라도 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이제 예를 들면 왜 거기 안 가고 여기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딱 하나죠. 그 기업에 대한 양쪽의 기업에 대한 장단점이 분석이 되어 있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슨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러이러한 제가 원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더 여기에 오고 싶기 때문에 넥슨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거는 기업 분석을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동종업계가 얼마만큼 더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옆에 보시면은 좀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좀 커서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여기를 더 목이 누르시면은 쭉 해당하는 동종업계에 대한 쭉 회사 리스트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산업을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게임 산업이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조금 더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거. 그러면 같이 동종업계가 분석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일반 그 기업에 대해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같이 좀 살짝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전자공시라고 있는데 그냥 제가 따로 칠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딱 뜨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방금 전처럼 제가 우리 그 볼게요. 그럼 뭘 먼저 볼까요? 삼성을 볼까요? 여러분들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되 자, 주요 공시하고 그쵸? 뭐 사업보고서하고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2020년 6월에 삼성전자에서 자, 반기보고서를 냈네요. 가장 최근 거니까 이걸 좀 볼게요. 자, 이거에서 여러분 들어왔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멍청해가지고 이걸 인쇄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몇 페이지가 나올까요? 이거 다 나와요. 여기 있는 거 100페이지가 넘게 나옵니다. 100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게 나옵니다.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서 딱 봐야 되는 건 뭐만 있을까요? 사업의 내용이에요. 사업의 내용 보면은 어떤 사업부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고요.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해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우리는 현재 이런 뭐 CE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사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지금 경쟁이 어떻고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 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부분만. 그럼 이것만 좀 살짝 풀어서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정보만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여기에는 지금 TV가 2017년도에 2억 1,510만 대 수준에서 LED TV 수가 2억 1,000만 대로 99% 이상 시장 점유율을 이어나가고 있대. 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대. 이걸 계속 어떻게 이어나갈 건지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경쟁사를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 끝난 거예요. 어떤 한 분야를 갖고 어느 정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쵸?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만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은 뭐 연봉이라든지 임원의 보수 그쵸 얼마나 받나 한번 볼까? 네, 좀 되네요.
그다음에 임직원 현황이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임직원 현황 봤습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재용이나 혹은 이건희를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뭐 얘기하면. 근데 쭉 내려보시면은 부사장부터 해서 전무까지 보이시죠? 전무나 상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최종 면접, 마지막 끝판왕이 되겠죠. 면접에서. 이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라도 좀 알아두시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치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좀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 분석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못 해 놓으시면은 전혀 상반된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이 있는데 다들 어떤 게 힘들다고 하냐면 임원 면접이 힘들어요. 왜? 정답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업 분석에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한전이었어요. 그쵸? 한전. 이내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한전은 알리오 사이트 들어가 보셨죠? 알리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공기관 알리오. 여기는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채용 정보를 한 번에 다 몰아서 넣어놓은 그렇죠.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약 340개, 뭐 360개 정도 되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보들이 쭉 올라와 있는 곳이고요. 보시면은 항목별 공시, 기관별 공시 쭉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기관별로 한번 볼게요. 기관별로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으니까 어디를 한번 볼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여기 괜찮네.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쭉 눌러봤더니 자 2020년 통합보고서 있습니다. 통합보고서에 보면은 똑같이 비슷하게 일반 아까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정보들이 나와 있죠. 임직원 수와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요약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있어요. 자,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사보고서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 공공기관은 어떤 사업을 해요?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정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지금 여기죠? 그 금융감독원 심사평가원이에요. 쭉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제 머리 위로 살짝 피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국회 지적사항 대내외 평가 있어요. 대내외 평가. 그죠? 대내외 평가. 네, 대내외 평가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그 한전이든 저기든 다 한전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어쨌든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전을 한번 가봅시다. 한번 쭉 위에서 내려서 한국관광공사 한국 볼게요. 자, 한국공항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말고 한국전력. 왜 못 찾지? 급하면 항상 더 안 찾아져요. 한국관광공사 검색해볼래 검색어를 하는 거라 해야 되나? 쭉 볼게요. 한국 수자원 말고 한국 네, 못 찾겠다. 이거 찾아도 못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이내님 미안해요. 아무튼 여기 들어가셔서 보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 혹은 네이버 금융 혹은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서의 어떤 주요한 사업을 하나 갖고 오거나 혹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알리오 사이트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 국회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요게 안에서의 첨부 파일은 꼭 좀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하는 데는 어떤 소스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뭐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될까요? 내 얘기로 풀어서 나오시면 그게 기업 분석이에요. 거기까지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자료를 모으는 건 조사고요. 그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내 입으로 나왔을 때가 그게 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전략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방안까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는 우선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좀 올려봐 주시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쭉 올려봤을 때 우선은 저희 분이 계셨어요. 용주님께서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보건직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입니다. 기업 분석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그쵸, 힘들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병원들이 NCS 직업기초 역량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채용 공고를 먼저 보신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직무에 대한 어떤 상세 설명서들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같이 1차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더 조사할지는 용주님께서 더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병원에서 시스템이 있는지, 그렇죠? 어, 보건직의 직무를 희망하는 거니까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내님은 직무의 범위가 애매한 사무직은 지원 동기를 쓰는 게 어려워. 그쵸? 특히 뭐 영업 관리, 영업 지원, 영업, 그 다음에 뭐 경영 지원 이쪽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를 쓰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특정한 하나의 직무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내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무는 하나 혹은 두 개까지는 좀 같이 범위를 넓히셔도 상관없지만 막 세 개, 네 개까지 가게 되면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 혹은 두 개, 그래 많게는 세 개까지 하셔서 좀 직무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시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 이상이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특히 직무적인 부분은 그게 더 힘들 수 있으니까요.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이 생각보다 벌써 다 가서 한 시간이 이렇게 훅 되게 빨리 가네요. 음. 어, 제가 또 답변을 안 드린 부분들이 혹시 있나 해서 조금 훑어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쵸. 오래 걸리는 건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빼먹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 좀 자기소개서든 이런 것든 작성을 하거나 면접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저희 우리 그 취업인 클래스에서 하는 1대1 화상 컨설팅도 있어요. 그거 이제 신청해 주시면은 개인별로 조금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은 정말 지원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